이번 강의는요, 성공적 트레이드의 거래 원칙 20가지.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딩 전략이란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이 거래 원칙은요, 이 거래 기법, 차트 기술이죠.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제어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 철학은 개인적, 직업적, 인생에서 거래 원칙과 기법을 이끌어가는 무형의 구조물인 건설적 정신적인 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해선 인문학이라고 하죠. 마음의 틀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거래 철학이죠. 그냥 뭐 트레이딩만 하지 무슨이 뭐 마음이 필요하냐. 근데 우리 마음의 심리까지 통합된 거야. 기술과 심리가. 그래서 거래 철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선 인문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이게 어떤 또 건설적인 정신적인 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사항들은 주로 긍정적 입장에서 원칙들을 정리한 것이다. 자, 첫 번째, 이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게임에 참여하라. 의심나면 진입하지 말라. 라는 의미는 추세 확인이 불명확하므로 주가 예측이 어려워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대개 의심이 날 때의 시장 진입은 손실을 가져오고 확실한 느낌을 가질 때는 성공의 확률이 높다. 이런 난해한 구간, 이평선의 혼재 구간이죠.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도 좀 난해하면 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가면 다 정리가 돼.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를 않거든. 그런데 초보 트레이더들이나 차트를 알지 못하면 그런 것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시장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가리 받고 들어갔는데 그 행위는 곧 바로 호랑이 아가리 속에 대가리를 엿는 행위나 똑같은 무지의 행동이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언제나 추세를 따라 거래하라. 추세라는 것은 소추세도 있고 중추세도 있고 대추세도 있겠죠. 자, 주가는 흐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당연히 손실을 불러오고 당연하죠. 매수 추세인데 매도를 친다든가 역행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손실을 불러오고 추세에 순응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자, 추세는 친구다. 추세가 없는 시장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세 번째, 자신의 원칙을 정하고 지켜라. 자신의 원칙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심리의 효율적인 조절과 이게 심리 조절 능력이죠. 그 다음에 적용 방식인 심리 기법. 그 다음에 시장 신호에 따른 매매 원칙인 거래 기법이죠. 첫 번째는 심리 기법, 두 번째는 거래 기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금 관리 기법이죠. 이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자, 이것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트레이딩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알지만 트레이딩을 지속하다 보면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시 이 기본에 충실하라. 우리가 트레이딩에 어려움을 당하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이기는 게임을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게임은 거래를 훌륭히 수행하여 멋진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게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지 돈에 초점을 맞추면 게임은 어렵게 됩니다. 돈은 게임을 잘한 것에 대한 부산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이게 상당히 트레이닝에서도 지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을 맞추어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일의 완성도를 그르치는 어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급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받아.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300만 원의 가치만 내가 하면 된다 하는 돈에 맞추는 어떤 일을 한다면은 그분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400만 원, 500만 원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일의 완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그분은 인정을 받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여도 늘어나고 그래서 자신의 성장은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계급은 자신이 형성한다는 제가 표현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5번째, 승리하는 게임에 적극적으로 거래하라. 자신의 거래가 승리하고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자본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는 시장에 거래 자금을 투입을 극대화한다든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높인다든가 또한 이제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시장에 동시 진입하고 여러 시장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동시성의 원리거든요. 또 혹은 여러 번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여러 번 진입할 수 있겠죠. 재진입. 그래서 전번 중간 진입, 재진입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기법과 직관에 의해서 거래하라. 자, 거래 기법. 네, 기술적인 방법이죠. 트레이딩 기술, 차트 보는 거, 그 다음에 직관에 의해서 거래하라. 자신의 매매 체계나 거래 기법에 따른 것은 당연합니다. 거래 기법을 충실히 따른다면 충동, 흥분, 두려움, 의심 등의 감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이나 충동보다 직관적 통찰과 이성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관 이야기하니까 좀 의문이죠. 근데 이 직관은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트를 많이 알고 기술적인 거래 기법에서 많이 우리가 경험을 쌓다 보면 그게 뇌 잠재의 의식 속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그게 직관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이야기라는 게 직관적인 통찰이라 하는 것은 어떤 무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배움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요. 자, 7번째, 거래 실행에 있어서 망설이지 마라. 진입은 신속히, 퇴출은 과감히. 망설이면 기회의 손실, 망설이면요, 기회의 손실. 그 다음에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고 경우에 따라 손절매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이 내가 여기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분명히 지지대야. 매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지지했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경우 그러면 여기서 지지해서 올라가면 요놈이 이평선이 내려오니까 이게 맞고 떨어지거든.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이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보면 여기에서 먹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빠질까봐. 그런데 여기 올라쳤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올라쳤네. 이게 확실한 자리를 가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망설이다 보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손실. 또 이만큼 여기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요쯤 들어가. 올라가면 확인하고 이게 너무 확인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망설이는 거. 이게 저항대야. 여기 올라갔어.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됐어. 여기가 저항대가 이렇게 있어서 뭐 1차 저항성이나 피봇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 거야. 여기가 이평선이 빠져. 그러니까 1차 여기 보면 여기 떨어지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망설인 거야. 청산 안 하고.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망설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손절 청산을 해야 되거든. 이 기회를 잊어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올려치려다가 이렇게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를 딱 끊어버리고 여기서 끊어버리고 다시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손절했네? 손해봤죠.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재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진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망설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트레이딩의 덕이 됩니다. 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즉시 매수점에서 매수해야 하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매도점에서 과감히 청산을 해야 돼. 그래야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 망설임은 커다란 기회의 얘를 손실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자, 8번째, 포지션이 없더라도 인내심을 갖추어라. 새로운 시장 진입 시 꾸준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인내심이죠. 사자가 먹이를 확실히 찾을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그 사자가 그 물소들이 간다든가 뭐 할 때 숲에서 딱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냐면 이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바람 반대 방향으로 있는 거야 또. 그러면서 꾹 참고 기다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회는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올바른 포지션 진입이 되었을 때 흔들림 없이 끈기 있고 집요함이 있어야, 끈기와 집요함이 있어야 좋은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라 하는 거, 기다림이라 하는 거,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인내심, 적절한 기다림이 중요하겠죠. 자, 9번째, 손실의 최소화와 이익의 극대화의 목표를 설정하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절매를 절대적으로 실행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승리 횟수보다 목표 설정에 따른 거래 수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근데 보면 뭐 몇 전 몇 승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에 내가 얼마만큼 트레이닝의 완성도를 높였냐에 따라서 거래 수익이 결정이 되겠죠. 이게 수익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반기에 특히 거래 자금의 유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죠. 이게 투자금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거래 자본은요, 거래를 지속할 기초 자산이기에 손실은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초기에 거래 자금에 엄청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의 어떤 것을 일확천금하려는 제세를 갖지 말고 한 발 아니면 반발 나가면서 자기 실력이 쌓아지면서 레버리지도 올라가는 거야. 그냥 한 계약으로 아니면 민주라는 사람이 남들 보니까 10계약으로 수익을 냈네. 나도 내일부터 10계약. 그거 될 줄 아십니까? 되지도 않아요. 설령 10계약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100% 피하게 돼 있어. 자신이 실력이 쌓아지지 않으면요, 간단한 거예요. 뭐가 빠르냐? 돈을 잃은 속도만 빠를 뿐이에요. 그게 트레이더의 명언에 나오잖아요. 자, 10번째는요, 손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트레이닝의 손실은 사업 비용이므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과감히 인정해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음의 거래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면요, 뭐 손실 좀 났다 해가지고 그걸 뭐 머리 싸매고 있어봐야 그 발전성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멘붕이 와가지고 한마디로 마음의 동결 상태가 와. 그러니까 매 트레이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손실 본 것은 있고 그러니까 그 만회해야 되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고통이 생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좀 손실 나는 것은 인정하죠. 근데 왜 트레이딩하면서 하는 것은 인정 안 하느냐 이 말이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안 돼. 왜 내가 손실이 받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손실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반복 차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저는요, 손실을 좀 보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요, 매매 딱 중단하고 왜 손실이 받는지 그 강의를 제가 기억속에 지울 때까지 제가 혼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차트 훈련을 핵심 패턴 훈련해버려요. 어떨 때는 뭐 하루 이틀이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요, 더한 수익을 또 갖고 오게 되죠. 그런 걸 수없이 겪었죠. 자, 오늘 지금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2강, 11가지부터 20가지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